건축가로서 단언컨대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지어본 사람과 집을 못 지어본 사람. 그만큼 자기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결정을 30대에 한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 일을 해낸 겁없는 30대 가장의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수성가 가장을 만나러 용인으로 갑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에 집을 지은 겁없는 남편 김건영입니다. 말려도 듣지 않을 남편을 둔 30대 아내 임혜미입니다. 잠깐만, 나이는 젊어 보이는데 어딘지 모르게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네, 저희 집 이름은요 우아당이라고 하는데요. 네,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첫째 아들 나우와 둘째 딸 노아의 이름을 따서 우아당. 두 번째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집에서 우아당. 세 번째는 우아하게 살고 싶어서 우아당이라고 지었습니다. 건축할 때 집에 이름을 지어줘야지 더 오래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저희가 이름을 지으려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네네 어서 들어오시죠. 네. 네. 하얀 외벽이 깔끔함을 주는 3층 집이네요. 마당 한켠에는 채소도 몇 가지 심어져 있고요. 마당이 넓어요. 아 네. 네, 생각보다 뭐 집도 이쁘고, 뒤에 숲이 좋네요. 아 맞아요. 이게 숲이 오래된 숲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네네. 이 숲을 보고 아 여기에 살면 정말 좋겠다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집이라서 그런지 뒤에 산이 붙어 있어가지고, 네. 그럼 이게 공짜 숲이네요. 맞아요. 예. 이 오래된 숲이 네, 네. 공짜죠. 그러니까 이 집의 핵심은 바로 숲입니다. 이 숲이 왜 핵심인지는 잠시 뒤에 확인시켜 드릴게요. 집을 보니까 3층이네요, 집이. 아 네. 어쩌다 보니까 1층, 2층, 3층, 네. 3층. 아무래도 자연 녹지. 네. 자연 녹지니까 건폐율이 네. 20%밖에 안 되니까. 네. 근데 저희가 20%일 때 저희가 땅을 사서 설계를 원래는.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성장관리구역으로 용인시에서 편입이 되면서 30% 건폐율로 늘어나게 됐어요. 저희가 20%의 땅으로 건물을 짓는 게 너무 좁아서 저희가 지하층을 크게 파서 살 용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건폐율 20%일 때는 지하 공간을 생각해서 설계를 했다가 운 좋게 건폐율이 30%로 늘어나면서 공간 설계도 새롭게 바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를 파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면서 저희가 1층, 2층을 설계를 다 하고 나니 3층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 예산의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완전히 다 갈아엎고 새로 했습니다. 네. 설계사무소는 불행이고. 어쨌든 결과가 좋은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굉장히 진짜 재밌게 즐겁게 했습니다. 그 설계는 2번 하셨네. 그렇죠. 두 번. 이제부터 본격적인 집 탐구 가볼까요? 그다음에 외장은 이제 스타코 네. 마감이잖아요. 네. 근데 스타코라는 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집이 따뜻할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예. 외단열을 한번 예. 목조주택에 네. 외단열을 한번 더해서 네. 거기다 이제 스타코 마감하니까 따뜻하고. 예. 근데 단점이 약간 이제 때국물이 좀 이제 네. 이게 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밑에 하부는 어쨌든 타일을 그냥 일반적으로 자르지도 않고 네, 그냥 네. 타일을 톡톡톡 붙였는데 네. 이건 저거 배울만 합니다. 저렴하게 그냥 네. 하부를 정리한 게 네. 깜짝 놀랐어요. 아, 항상 돈 생각을 하거든요. 저렴해야 한다. 기능적으로는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걸 갖다가 아이디어가 그냥 네. 타일 따다닥 붙여가지고 그냥 무심하게 네. 스타코는 석고를 주재료로 해서 대리석 가루나 점토분 같은 것을 섞어 만든 미장 재료인데요. 건물의 단열과 방화, 내구성을 높이는데 안성맞춤이기는 하지만은 오염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특히 오염되기 쉬운 하부는 별도의 처리를 해주면 좋답니다. 일층은 가족 모두의 공용 공간으로 주방과 거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스키플로 형태로 바닥을 낮추고 통창을 배치해서 개방감을 높였답니다. 아, 들어왔더니 이해가 가네요. 네. 밖에서 봤을 때는 마당 쪽이 워낙 창이 없어서 네. 근데 이게 돌아왔을 때 이 숲이 중요하니까 네. 이게 포인트니까 여기다가 그냥 큰 창을 낸 게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파가 딱 맞아요. 아, 네. 정말 그러네요. 공간에 맞게 주문 제작한 건가요? 소파는 저희가 보통 어떤 집들을 가도 이 조금씩 남거나 뜨는 부분들이 항상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은 거기에 맞추려고 제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처음부터 기성 제품들을 먼저 확정을 하고 그거에 맞게 구획을 좀 했습니다. 건축을 맞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 실제로 창문도 그렇잖아요. 네, 창문도 이 일반적인 사이즈를 넘어가면 특수 제작으로 비용도 굉장히 비싸지고 운반비도 비싸지면서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창문의 기성 사이즈를 찾아서 네, 맞습니다. 거꾸로 예. 설계를 네. 시공을 맞춘 거잖아요. 네. 저희 집 설계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네. 그 좋은 팁입니다. 네. 일반 공장, 유리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유리의 최대 사이즈 뭐 이런 점도 저희가 기성 제품에 맞춰진 제품으로 좀 구상을 했다라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리창 저희 집 보면은 굉장히 개방감 있게 큰 유리들이 많은데요. 사실 잘 찾아보면 열리는 문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어디 보자. 그러고 보니까 큰 창문들이 대부분 열리지 않는 고정창이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사이즈와 그냥 일반적으로 열리는 구조로 접근했을 때보다는 한 절반 정도 가격을 정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계획대로 제대로 실현이 됐나요? 조금 안 됐어요, 계획대로. 저희가 예를 들면은 소파의 공간이 260cm다 하면은 한 265cm 정도로 만들었으면 쑥 들어갔을 텐데 지금 260cm다 해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보니 지금 넣었는데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시행착오는 애교죠 뭐. 오히려 청소하는 입장에서는 틈새에 먼지가 들어갈 일이 없으니 청소하기는 한결 수월하겠어요. 가구에 맞춘 공간 설계는 거실뿐이 아닙니다. 2층에 있는 부부 침실도 마찬가지래요. 특히 창문은 기성품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폐형 창문을 최소화함으로써 인테리어 비용을 절반으로 줄였답니다. 그런데 혹시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인가요? 이게 제 나이에 뭘 안다고 이렇게 집을 지었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집 짓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제가 그 길거리 장사부터 해서 돈이 없으니까 뭐 전기도 맨날 스스로 이렇게 만지다가 터져서 이렇게 큰 사고 날 뻔한 적도 많고 그냥 저희가 맨날 공사해가지고 덜렁덜렁거리고 막 망가진 적도 많고 어쨌든 직접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이 세상을 부딪히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왔단 말이에요. 나이에 비해 참 야무지다 싶더라니.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마련한 300만 원을 들고 푸드트럭부터 시작한 건형 씨. 10년 넘게 다양한 매장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노하우를 배우게 된 거래요. 27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 결혼을 하고 아직 되게 혈기왕성하고 에너지가 서로 각자 막 개성이 너무 강해서 많이 부딪히고 많이 싸웠던 신혼생활을 좀 거쳤고 이 첫째를 낳으면서 저희도 키우면서 많이 불안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참 많이 싸웠던 것 같고 시기적으로나 어떻게 환경적으로나 이 집을 지으면서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되고 행복해진 것 같아요. 행복이 커진 이유 또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쨌든 공간을 뚫어서 재미있는 개구부가 이렇게 네. 3개가 있네요. 네, 맞아요. 용도가 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저희가 스키플로어로 공간을 낮추다 보니까 네. 이 계단 밑에 공간이 넓어졌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참 놀 수 있는 재밌는 공간이 나오겠다라는 그 설계를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 공간을 아이들이 드나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을 낸 거죠. 아늑한 공간. 네. 아이들이 느꼈을 때는 이런 공간이 네. 자기한테 맞는 공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휴먼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키에 맞는 공간이 있는 거지.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공간이 어색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공간을 찾습니다. 그런 공간을 자꾸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이 위쪽은 저희 집을 생각할 때 저희 부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는 좀 관계예요. 어차피 뚫는 거 밑에 하나 더 뚫어서 아이들도 저기에서 여기 소파에 있는 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맺기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서 아래쪽도 한번 뚫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한 창이고 네 맞아요. 어른을 위한 창이네요. 맞아요. 두 가지가 네, 있네요. 네, 그렇게 재밌게 놉니다 저희. 그러니까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네. 재밌는 공간이네요. 맞아요. 1층은 저희가 주로 생활을 많이 하는 공간으로 거실과 주방 놀이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스키플로어를 하게 되면서 일단 주방과 거실에 좀 공간 분리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 엄마가 주방에서 있지만 같이 또 따로 있는 느낌을 갖고 싶었고, 이게 아무래도 단이 낮다 보니까 거실에서 바라본 창문이 같이 동일선상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창문 자체가 진짜로 큰 액자처럼 저희가 느껴질 수 있거든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인들 천연 조경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큰 창을 통해 사시사철 바뀌는 풍경은 최고의 선수와 가끔씩 내려오는 고라니는 반가운 친구가 됐습니다. 오직하면 이름도 붙여줬대요. 란이라고. 반대는 없었나요? 당신 좀 있어? 주변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왜 굳이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하냐. 장인 장모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지. 일단은 주변에다가 물어보거나 한 적 없어요. 없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하겠다고 생각했고. 이걸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짓겠습니다.로 끝났었어요. 네.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가 비싸져서 제가 그 투자를 성공했다라는 개념보다도 집을 잘 지어서 거기에서 행복해지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제가 잘 커나가는 게 훨씬 더 큰 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2층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기가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눈 아, 그 공간이네요. 네. 역시나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2층으로 올라가는 복도의 아치형 창문입니다. 여기는 어른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공간이고 아이는 여기로 보이는 거군요. 올라와 보니까 이 공간이 복도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여유가 있어서 작은 미니 응접실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도 여기 2층 거실이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면서 좀 설계를 했고요. 네. 특히 어른들은 여기 서서 아래만 내려봐도 충분히 대화가 되는 그런 소통 구조가 또 갖는 그런 되게 좀 그 다층적인 기능하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언제 어디서나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눈에 들어오는 구조. 방들이 많아요. 문이 많네요. 방문이. 용도가 어떻게 되죠? 저희 첫 번째 방은 저의 작업실이고요. 아, 작업실이요. 네, 맞아요. 두 번째 방은 저희 부부 침실, 네. 그리고 마지막 방은 저희 아들이 사용하는 방이에요. 이 첫 번째 방은 일을 하신다는데 어떤 일을 하시죠? 저는 돌상 백일상 네. 대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디자인도 하고 네. 소품을 이렇게 포장도 하고. 첫째를 낳고 경력이 단절되었던 아내 혜미 씨는 집을 지으면서 새로운 일도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특이한 거는 제가 결국에는 저희 일을 계속 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또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 공간을 사실 방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처음부터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 위에는 침대나 토퍼를 두고
그리고 옷장에는 아이들의 옷을 두고 저희 책상, 제가 일하는 책상은 아이들의 책상이 되고 그렇게 공간이 조금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지금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2층 끝에 있는 아들방 역시 구조 변경을 생각하며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들이 크면 그것도 뜯어서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방의 높이까지 만들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변하는 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의 성장을 고려하며 지은 집. 계절을 염두에 둔 설계는 추후 리모델링 비용도 줄여주지만 무엇보다 인생의 첫 보금자리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부부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네요. 거실과 주방이 있는 1층도 봤고 가족들의 침실이 사이좋게 붙어있는 2층도 봤는데 3층에는 또 어떤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 걸까요? 이쪽에도 문이 하나 있어요. 네. 이 문은 뭐죠? 한번 와보시겠어요? 네.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요? 네.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1층, 2층과는 달리 3층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별도의 문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뭐 만져보니까 네. 나무는 아니네요. 네, 실제 나무는 또 돈이. 네, 저희는 항상 그 선 견적 받고 설계 이렇게 넣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필름이 이제 저렴하니까 예, 아무래도. 관리도 편하고. 네네. 근데 나름대로 여기가 또 컨셉이 화이트였다가 네. 나무 느낌으로 갔네요. 네, 맞아요. 완전히 전이된 공간으로서. 네.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맞아요. 무슨 공간이야? 그러고 네. 뭐 변화를 줄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 저희가 1층, 2층을 설계를 다 하고 나니 3층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 예산의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재택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게스트룸, 그리고 제가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까지 탄생하게 된 그런 비화가 있습니다. 네. 멋지네요. 오. 네. 제가 필요한 공간인데. 요쪽 보니까 네. 문인가요? 문이 어쨌든 거대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을 설계하면서 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좀 담겨 있는 문인데요. 이 거대한 문은 재밌네요. 네. 두 개의 공간인데 문은 하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은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문을 보면 뭐 당연히 이런 문이구나 하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크면서 다른 곳에는 이런 문이 없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이 해봐도 돼. 나는 뭐 그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길 바라면서 이런 한번 특이한 문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 7시쯤 일어나서 씻고 뭐 아이들 밥 좀 차려주고 8시 반에 딱 올라와서 업무 시작합니다.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좀 어수선해서 일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집의 3층을 아예 문을 닫고 독립적인 업무 공간으로 만들어 놔서 올라왔을 때 집중이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바깥 경치가 한눈에 들어오는 통창 덕에 업무 효율도 높아졌죠. 평소에 그 생각을 압박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순간에 제 고개를 돌려서 그 숲을 보게 되면 저 숲에 사는 동물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새로운 생각들도 할 수 있게 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저희 지금 청설모 다녀요 지금. 이런 거 보면 이제 재밌습니다. 뭐라? 아내는 2층에 남편은 3층에 있는데 문자라니? 이 부부 경계 한번 확실하다 싶지만 남편의 업무 시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려는 부부간의 약속이랍니다.
보통 2층, 3층도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만나요. 네. 그 업무에 중요도가 있잖아요. 근데 신랑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가 아직 안 끝나면 제가 부르기가 조금 그래요. 네, 거의 일할 때는 안 만나고 그냥 얘기도 안 하는 날도 꽤 많고, 네, 이렇게 가끔씩 서로 이야기할 거 있으면 만나기도 하고 시간이 맞으면 커피 한잔 하고 합니다. 네. 저희 아이들은 아빠가 집에서 일하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문 하나로 아이들이 아빠가 일하는 시간이구나, 조금은 아빠가 여유가 있구나, 그걸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문이 열려 있으면 아빠한테 가서 한 번 더 앵기고. 실제로 저도 3층에 잘 올라가진 않습니다. 안 옵니다, 와이프는. 네. 못 오게 하나요? 무릎이 아파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와이프 계단 오기 싫다고 안 옵니다. 야, 나와야 손님 왔다. 소희! 리오야, 안녕! 안녕하세요. 어이구, 우리 지안이 왔어. 일로 와, 우리 리오.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 주말이면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아졌습니다. 아유, 그럼요. 냄새 기가 막히네. 근데 야간이야, 야간. 티셔츠까지 맞춰 입은 모습이 혹시 조기 축구 회원들? 저희 어린이집 같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같이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에요. 네. 일단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고기 꺼먹기도 하고요. 보통 집에서 아빠들끼리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아이들 놀고 뭐 그러기도 많이 하고요. 아, 부럽습니다. 네. 단독주택이라는 건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잖아요. 뭐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거보다. 저도 젊었을 때 이런 거를 그냥 질렀어야 되는데 진심이 이렇게 나오네. 저는 아니 아파트에 살아요. 좀 약간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못 해본 거라서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젊다 보니까 예산에 또 민감한 것 같아요. 내 목표된 금액에 예산에 맞게 창도 어떻게, 마감도 어떻게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지금 상황, 지금 내가 결정했으면 그게 제일 싸고 빠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Don't be afraid. Yeah, I will stay. 이게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 지은 주택이다 보니 정도 쌓이고, 이곳은 정말 저희의 터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앞으로 자라날 저희 아이들과 추억을 오래오래 쌓고 살고 싶어요. 이 집을 지음으로써 아이들의 고향이 이곳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많이 서리걷던 초보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와서는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족에게 서로 어때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저희에게 가족이라는 정말 든든한 그런 선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 첫 집을 위해 머리를 맞댔던 시간들이 행복의 밑거름이 됐다는 부부.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해지는 숲처럼 가족의 삶도 더 풍성해지기를 응원할게요.